안녕하세요.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썰레발로 이긴 것 같으나 지는 싸움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서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한 싸움으로 몇백 표 차이로 승패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반대로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싸움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겼는데도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세 가지 싸움이 있지요. 첫째는 남편이 마누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요. 둘째는 공무원이 기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요. 셋째는 부하 직원이 상사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 당장은 이긴 것 같지만은 절대 이긴 것이 아니지요. 훗날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충주 수안보 하면 온천과 꿩 요리가 유명합니다. 수안보 일대는 꿩이 서식하기가 좋은 환경이어서 꿩 사육이 많으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꿩고기 식당이 많습니다. 꿩은 예로부터 보양식품으로 곽광을 받고 있으며 기운을 돋워주고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꿩고기는 불포와 수용성 지방질로 물에 녹는 고단백의 알칼리 식품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보양식으로 까투리 육회, 꿩만두, 꿩냉면, 꿩샤브샤브, 꿩막국수를 즐겨 먹었습니다. 꿩이 나는 것을 보면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지요. 그래서 꿩치자에는 화살 시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꿩 또한 보통의 새들과 마찬가지로 수컷이 꼬리 깃이 길고 깃털 또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암컷은 깃털 빛깔이 짙고 짧은 꼬리를 지녀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수컷을 장기라고 하며 암컷을 까투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꿩의 새끼는 꺼병이라고 하지요. 새끼 꿩이 하는 짓이 약간 꺼벙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꿩을 잡는 목적은 보양식으로 고기를 먹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깃털을 장식용으로 쓰기 위함이 컸다고 합니다. 옛날 고구려의 무사나 신라의 화랑들도 이 꿩의 깃을 모자에 꽂아 장식을 했습니다. 꿩 깃으로 부채를 만들기도 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식용으로 사용했지요. 과거에 어떤 젊은 사냥꾼이 꿩 사냥을 나갔습니다. 날아가는 꿩을 총으로 맞춰 쏘았는데 그만 그 꿩이 마을의 외딴 집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냥꾼은 그 집 대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보니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제가 사냥한 꿩이 집안에 떨어졌는데 좀 달라고 하니 그 노인은 떨어졌지만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냥꾼은 내가 이 총으로 쏘아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노인은 그건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내 집안에 떨어졌으니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은 꿩 때문에 시비가 붙었으나 서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젊은 사냥꾼의 무례함에 마음이 많이 상했고 사냥꾼은 노인이 고집만 부린다고 몰아붙이며 법적으로 하자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한참을 싸움 끝에 노인은 상한 기분을 참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니 주먹 대결로 결판을 내자고 했지요. 그러자 덩치가 있고 젊은 사냥꾼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주먹 대결을 벌이자고 하나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사냥꾼은 후회하지 마시고 어서 게임 룰을 말해보라고 했지요. 노인 역시 나중에 후회하기 없기로 하자면서 서로 상대방 얼굴을 3대씩 때려서 항복하면 지는 걸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먼저 하겠다고 했지요. 사냥꾼은 좋다고 하면서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는데 눈앞에 불이 번쩍 튀고 약간의 충격이 왔습니다. 노인이라 우습게 봤더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는데 정신이 아찔하고 코피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주먹이 얼굴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가까스로 일어나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은 사냥꾼이 때릴 차례지요. 자, 이번엔 내 차례요 노인장 하면서 사냥꾼은 한 방에 끝내주겠다는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의연한 자세로 한번 쳐보시오 라고 했지요. 드디어 사냥꾼이 무시무시한 주먹을 날리는 순간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됐소이다. 내가 졌소이다. 꿩을 줄 테니 가져가시오 하며 꿩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은 꿩을 돌려받았지만 큰 충격으로 씁쓸하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쾌재를 부르며 승자가 누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냥꾼은 꿩을 찾았으나 과연 승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싸움에서는 이긴 것 같으나 지는 싸움이 있고 진 것 같으나 이긴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지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스키를 배울 때 스키를 잘 타는 법도 중요하지만 넘어지는 법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미식축구에서는 공을 잘 던지고 차는 법보다 쓰러지고 부딪히는 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유도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제압하는 기술보다 낙법을 더 많이 배우고 또한 연습을 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싸움과 경쟁의 연속이지만 인생의 영원한 승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승자가 패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승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승부는 이겨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승부는 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져주어야 할 때가 더 많지요. 무엇이 중요한 승부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기는 방법도 지혜이지만 지는 방법도 지혜입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